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CSS에 해당되는 내용도 이쪽에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할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제 배우실 때는 이렇게 디자인 많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제 제가 열심히 깨끗하고 뭐 이쁘게 만들어도 제가 볼 때만 이쁘지, 한 개 만들면 이쁜데, 여러 개 묶어 놓으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웹 라이브러리를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를 짜셔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여기 그런 부트스트랩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 공부를 하셔서 뭐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 싹 다 이제 이런 것들 배경색 뭐 이런 거 다 지우시는 거죠. 지우시고 H-오버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자,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되고, 됐죠? 여기 데이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스타일에서 요거 한 개만 딸랑 남겨놨습니다. 백그라운드 좀 바뀌고, 백그라운드 좀 바꿔주시고, 커서 포인터로 해서 손가락 표시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저희가 테이블의 한 줄을 전부 다 클릭하기 위해서, 한 줄이 전부 다 클릭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TR에다가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할 거예요. TR 부분에다가. 그래서 한 줄이 전부 다 이 TR 부분에다 한 줄이 이벤트 처리를 해서 사용할 건데, 그래서 여기다 온클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자바 프로그램 코드다 보니까 처리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만 여기다 만들고요. 클래스. 그리고 이벤트 처리를 해야 한다. 글보기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의지의 한국인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안에다가 이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 안에다가 여기 컨테이너를 한 개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컨테이너도 만들기 싫다 하시면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좀 JSP에 보시면 여기 알티클이 있는데, 여기다가 div 한 개 만들고 컨테이너 한 개 묶어주시면 걔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걸 밖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작성하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쓰는 순간 얘가 가운데로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쓰는 순간, 그러니까 나는 맨 왼쪽부터 만들고 싶은데 얘가 컨테이너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로 가버리면 좀 디자인이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로 만들어 둔 거예요. 알티클 안에 컨테이너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가운데 정리를 하고 싶으면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배웠듯이 바디 전체를 이제 div로 묶어주세요. 여기다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라고 써주세요. 컨테이너라고 써주시면 얘가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테이블을 이제 저렇게 슬래시 테이블부터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테이블부터 슬래시 테이블까지 탭키 눌러서 안으로 한번 집어넣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v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묶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사용해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데, 컨테이너 가운데 정렬이 되는데, 여기 가운데 정렬이 여기 왼쪽이 비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안 맞았죠? 그러면 이제 테이블도 저희가 테이블 자체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얘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너 디자인을 내가 안 할 거니까 부트스트랩이 좀 해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다 테이블이라고 쓰시면 기본 테이블입니다. 기본 테이블. 테이블을 쓰시고 이제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그냥 넓게 깔끔하게 끝났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지금 테이블 안에 넣는데, 이런 것도 테이블 안에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을 때 H1 태그 이런 거를 테이블 안에다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div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컨테이너 안에서 이렇게 여백이 생기니까, 테이블 안에 집어넣은 게 테이블을 가운데 정렬하는데 얘가 가운데 정렬이 안 돼가지고 가운데 테이블 안에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지워서 여기 제목부터, 테이블 제목부터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버튼도 마찬가지인데, 버튼도 이거 왜 합쳐가지고 해놨어요? 얘가 가운데 정렬을 하니까 이거 따로 놓으라. 따로 놓으니까 테이블 안에 집어넣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밖에다 써도 돼,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앵커 태그도 테이블 밖에다가 써도 되고, 테이블 안에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안에다 쓰셔도 되고, 테이블 밖에다 쓰셔도 되고.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클릭은 온클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클릭은 됩니다. 클릭해서 넘어가요. 실제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온클릭 그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요소를 웬만하면 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빼버려요. 온클릭 말고 그 클래스만 지정해요. 이렇게 클래스만 지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클릭이 안 되죠. 온클릭을 지웠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온클릭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클릭을 해봐야 클릭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jQuery,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웹에 배워서 클릭이 안 됩니다. 웹에서 배웠던 자바스크립트를 짜서 클릭한 이벤트를 주고 넘겨야 한다. 그 이쪽에 이제 데이터로우를 이렇게 전부 다 온클릭을 지워버렸어요. 그럼 온클릭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스크립트를 짜시는 거죠. 스크립트 짜실 때 여기 슬래시 헤드 안에다가 슬래시 바디나 슬래시 헤드 안에다가 써줘야 인정이 됩니다. 사이트 메시에서 얘네들을 잘라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잘라낼 때 헤드 안에 있는 거 자르고 바디 안에 있는 거 잘라요. 밖에 있는 거 자르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거 다 무시당해요. 왕무시돼서 소스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써주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는데 스크립트 그 jQuery에서 맨 처음에 쓸 때 달러 가로 열고 펑션이라고 쓰세요. 이게 ready죠, ready.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이런 구조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ready 문서가 준비가 되면 이런 얘기예요.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 저희가 여기다가 이벤트 처리를 한다. 이벤트 처리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처리를 하자. 그게 이벤트 처리고요. 그 이벤트 처리를 안 하시면 그냥 코드를 짜시면 그냥 바로 실행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벤트 처리는 이제 달러 가르고 석답이 찍고요. 클래스인데 점 데이터 로우입니다. 데이터 로우가 클릭이 된다면 점 클릭 가로 열고 펑션이라고 쓰세요. 펑션이라고 써주시고 구조는 동일합니다. 펑션을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서 실행을 시키자. 아시겠죠? 예, 클릭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 알럿 한번 넣어보는 거죠. 알럿 써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 이렇게 해서 클릭이 나와야 합니다. 클릭이 나오도록 이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클릭이 안 되면 클릭이 나온 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딩을 하시면 꽝인 거예요. 다 꽝. 아시겠죠? 새로 고침을 하시고 제가 이제 클릭을 해요. 그럼 이렇게 클릭이 나와야 된다. 거기 가서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잘 들어왔는지 아셨으니까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시고요. 그 위치를 이동시키는 건 로케이션인데 필요한 거는 글 번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글 번호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글 번호를 필요하니까 수집을 하셔야 되겠죠. 수집을 했는데 얘가 서버에 가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 글 번호를 수집하셔야 돼요. 그 웹이죠, 웹. 지금 여기 보이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니까 여기 있는 요 번호를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번호는 여기 화살표 클릭하시고 이 번호를 클릭하면 얘가 무슨 태그로 되어 있다 이게 나옵니다. 여기 태그에서 이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오기 위해서 텍스트 또는 HTML이라는 이제 그 함수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요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하려면 그냥 처음에 이 tr 안에 데이터 로우 안에 있는 처음 들어가 있는 td 있네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게 td를 하면 td가 아닌 걸로 고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넘버가 여러 개가 나오면 클래스를 붙여라. 클래스를 붙여주세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안 나오고 한 개만 나오면 아이디를 붙여라. 아시겠죠? 이러면 찾기 편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클릭을 했습니다. 뭘 클릭해요? tr을 클릭해요. 클릭 안에서 찾는 함수는 find입니다. find 찾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글번호에 해당되는 res 쓰시고 number 이꼬로 클릭한 거 달러 가로 열고 클릭한 거 this입니다. this 쌍따옴표 찍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this라고 쓰면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틀려요. this 점 쓰시고 여기서 찾습니다. find 찾는데 뭘 찾냐면 클래스를 찾아요. 점 넘버 클래스 넘버를 찾습니다. 그 아이디가 넘버이면 샵 넘버를 찾습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시고 그러면은 태그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안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럴 때는 텍스트 또는 HTML과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HTML 무시하고 텍스트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됐죠?
자, 요런 것도 이제 넘버가 잘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때 알럿을 사용하셔도 되고 콘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콘솔을 쓰셔도 되고, 콘솔은 그냥 클릭하면서 콘솔만 보면 되기 때문에 콘솔.로그로 찍어서 로그로 찍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넘버는 뭐 이렇게 클릭해서 넘버는 플러스 넘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처음에는 이제 알럿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콘솔을 해드렸습니다. 콘솔은 나중에 주석 처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용자가 콘솔 창까지 들여다보진 않죠. 해킹하나? 그래서 새로 고치 마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 콘솔 창에 떠야 됩니다. 이렇게. 네, 클릭한 번호가 이렇게 뜨셔야 돼요. 되셨나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 짰는지도 아셔야 돼요. 자, 넘버 수집을 했습니다. 넘버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붙여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셔야 되죠. 로케이션 입구로 상따표 찍고 이제 그 저희가 view.do로 전부 다 처리가 됐죠. URL은 물음표 넘버 붙여야 됩니다. 넘버 입구로 이렇게 붙이셔서 글보던에 해당되는 뒤에다가 넘버를 이렇게 붙여서 쓴다. 플러스 그 다음에 inc도 붙여야 되죠. n 쓰시고요. n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한 개 더 붙여야 되네요. 플러스 이렇게 n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increase inc 붙여야 됩니다. inc 이꼴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띄어쓰기 쌍따표 안에서는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 1 증가시켜라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했던 거죠. 페이지 처리는 그 안 했고 일단 여기까지를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해가지고 처리가 됐다. 현재 페이지네이션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 처리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JSP 페이지네이션은 나중에 한번 보실 거예요. 보셔가지고 사용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클릭했을 때 글보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이제 클릭을 해요. 그럼 180이면 180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 하다가 지금 한참 걸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그 뭔가 여기 서 있어요. 글번호 입력하라고 코딩을 덜 한 거죠. 아시겠죠? 입력하라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해서 이제 하는 게 제대로 다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스가 코딩이.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것까지는 돼 있다. 넘어가서 글보기에서 해당되는 것까지는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멈춰져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옛날에 그 키보드로 입력하세요.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일단은 멈추겠습니다. 서버 멈추겠습니다. 서버 멈춰서 해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엔터 쳐가지고 오류내서 해결하셔도 됩니다. 오류내서 해결하시거나.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링크 걸어온 것들을 이제 뷰로 넘겼다. 아시겠죠? 정보를. 그러면은 뷰에 해당되는 데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키보드로 입력받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에서 데이터를 받으시는 거예요. 리퀘스트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만들어야 한다. 그 이미 컨트롤러까지는 저희가 와서 이제 어디서 멈췄냐면 저희가 키보드를 입력하세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와서 컨트롤러 익스큐트에 와가지고 멈춰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간중간에 제가 찍어 놓은 이유가 있죠. 지금 여기까지는 실행이 됐어요.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돼서 이제 멈춰져 있다. 요걸 이제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리퀘스트에서 받는 걸로 하셔야 된다. 자, 이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드 컨트롤러 가시고요. 그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보드 뷰에 들어가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번호 입력하세요라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n get에서 글번호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서 있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할 때에 맨 처음에 일조로 들어오면 맨 처음에 생각할 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글번호가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글번호예요. 어디 담겨져 있냐면 리퀘스트에 담겨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퀘스트에서부터 꺼내셔야 돼요. 꺼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조회수 1증가 시키고 이런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사용자가 보고 있는 분 입력한다가 아니라 그 넘어오는 글번호를 받아낸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클릭을 했어요. 클릭한 것에 대해서 넘어오는 글번호를 수집한다요. 수집한다. 어디 글번호가 어디 들어있어요? 리퀘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리퀘스트에. 그 데이터는 리퀘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퀘스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넘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 대신에 그 스트링 뭐 str 넘버 이렇게 해서 한 개,
받아주시고, 얘는 이제 get long으로 썼는데 얘는 스트링 넘버로 이렇게 받으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해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qual request에서부터 request에서부터 request 점 get 파라미터로 꺼낸다. 됐나요? 그 넘어오는 게 넘버입니다. 넘버로 받아서 꺼냅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됐죠? 네, 이렇게 글번호 받아주세요. 받아서 처리를 하시고요. 글번호 받은 것을 여기서 이제 파징해서 long.parseLong 이렇게 해서 long.parseLong에서 그 글번호에 해당되는 str 넘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 만드셔야 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올 때 뷰로 들어올 때 increase도 받으셔야 돼요. increase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바 할 때는 글보기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수정할 때도 글보기 서비스 가서 끝났어요. 컨트롤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글보기 할 때 그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쪽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요. 처리가 돼서 사용이 되고요. 수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글보기를 다시 호출해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 들어올 때는 0이 들어와야 되고요. 수정 다 끝나고 하면 0이 들어와야 되고 리스트에서는 1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이터 다르니까 걔도 받아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글번호와 increase 조회수 1 증가, 글번호와 조회수 1 증가를 수집해야 됩니다. 두 개를 수집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짜시면 str increase increase 한 거를 이제 inc로 지금 넘기기 때문에 inc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inc는 없으면 long 타입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long 타입의 inc 됐죠? 그래서 inc 받은 거를 parseLong에서 넘겨줍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됐죠?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받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넘어오는 데이터 리퀘스트에 들어있습니다. 리퀘스트에 들어있다. 됐나요? 예,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니클래스에 여기를 찾아옵니다. URL에서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데 저희가 집어넣은 게 /board/view.2가 뷰 서비스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만들어놨어요. 뷰 서비스에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길 때는 롱 타입으로 넘버와 1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죠. 1 넘기시면 되고 inc로 고쳐주셔야 돼요. 1이 아니라 inc가 됩니다. 이제 됐죠? 예,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데이터 다 가져왔어요. DB에서 데이터 수집이 다 끝났어요. 출력해야 되죠. 출력. 어디에 출력해요? 브라우저에 출력해야 되면 뭐가 필요해요? JSP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JSP는 출력용으로 쓰는 거예요. 출력용으로. 그러니까 출력용으로 JSP에다 담아야 되니까 리절트를 어떻게 돼요? 리퀘스트에 담는다. request.setAttribute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온 게 부여죠. 부여 데이터니까 부여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를 담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출력한다는 건 지우는 거죠. 이제 출력한다 없습니다. 출력한다 없어요. 브레이크는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마지막 그 JSP 가져온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를 JSP로 보내기 위해서 리퀘스트에 담는 거죠. 리퀘스트에 담는다. 이렇게 담아주셔야 되고요. 담은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리스트 패턴이랑 똑같이 쓰셔야 돼요. 데이터 처리하고 리퀘스트 담고 JSP 정보를 세팅해 준다. 어느 JSP로 가야 되지? 이런 정보를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JSP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JSP에다가 JSP 어디로 보내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예, 보드 /view .jsp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동으로 붙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넘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view.jsp로 가서 데이터가 표시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저희가 이제 따라 들어가서 보러 가면 이제 이니클래스에서 get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URL이 여기 /board/view.2예요. 얘랑 똑같은 거 꺼내죠. 꺼내가지고 사용되니까 이니클래스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이니클래스에 한번 진행을 해서 가보시면
슬래시 보드 슬래시 뷰점 뒤에다가 보드 뷰 서비스를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뷰 서비스를 클릭해서 가보시면 여기에 DAO 세팅해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돼 있으시고요. 세터 만들었습니다. 세터 만들어서 썼고요. 그 다음에 DAO에서 이제 배열로 얘가 넘어오는데 데이터가 배열로 넘어오는데 첫 번째 게 넘버고요. 두 번째 게 인클리즈입니다. 그 인클리즈가 1이면 조회수 1 증가예요. DAO 인클리즈에서 1 증가하게 되고요. 0이면 그냥 넘어갑니다. 0이면 그냥 넘어가시고 1이면 얘가 1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리턴해서 가져옵니다. 서비스로 돌아오겠죠? 서비스로 돌아오셔서 이제 서비스 쪽에서 이제 DAO 쪽은 안 보셨네요. DAO 쪽은 이제 1, 2, 3, 4, 5, 6, 7하는 건 동일해서 인크리즈는 쿼리가 인크리즈 쿼리를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업데이트에서 히트는 히트 플러스 1에서 넘버가 맞는 거를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뷰는 넘버가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자 셀렉트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썼습니다. 얘는 투언더바 캐릭터 써가지고 문자열로 날짜를 변경시켜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데이터 아니고 나머지 데이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제 그 처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서비스로 돌아와서 이제 뷰를 리턴해서 컨트롤러로 오겠죠. 컨트롤러 오면 얘가 결과가 VU가 나오죠. VU. 그래서 이름을 VU로 집어넣고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리절트를 그 리퀘스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JSP 정보를 보드 슬래시 뷰.jsp로 하면은 얘가 넘어가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넘어가 처리하게 되고 뷰.jsp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